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투고 미워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 회사의 상사, 혹은 가족까지 가깝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고 더 오래 미워하게 되죠. 저 역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상대가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의 상당수는 기대가 어긋날 때 생깁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럴 줄 알았는데, 적어도 나한텐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크게 느낍니다. 그 실망이 쌓이면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곧 미움의 모양이 됩니다. 둘째,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을 때. 이건 가장 흔한 미움의 시작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지?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는 매일 괴로워야 하지? 그 억울함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정의감으로 바뀝니다. 그건 틀렸어. 그런 행동은 책임을 져야 해.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의감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괴롭히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노는 처음엔 나를 보호하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불에 내가 먼저 타버립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결국 내 하루를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셋째, 상대는 잘못이 없지만 내 마음이 힘들 때. 이건 조금 부끄럽지만 누구나 경험합니다. 상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상황이 지치고 마음이 불안할 때 괜히 그 사람이 미워 보일 때가 있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힘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평범한 표정에서도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의 결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균열에서 자라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품은 채로 살아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엔 아직 덜 끝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스쳐간 시선 하나, 문자 한 줄이 그 장면을 다시 꺼내놓죠. 그리고 그때처럼 마음은 또다시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상처를 놓지 못할까요? 첫째,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온보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사는 건 이상하게도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아프지만 익숙하니까요. 익숙한 고통은 낯선 평온보다 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움은 기억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내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내 자존심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으면 내가 억울했던 시간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 무서운 거죠. 둘째, 상처가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감정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는 상처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서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순간 그 상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건 모순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놓아버리면 내가 겪은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어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의미를 잃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일이 바로 용서라는 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란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의미를 새로 써내려가는 일이라고요.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조금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 삶을 덧그리는 것. 그게 진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그 상처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까?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 이 말은 내 변명이 될 순 있지만 그 말로 상대의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냥 지나간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하루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한때 상사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의 말투, 태도, 무시하는 듯한 표정까지 모든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상사처럼 말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상처가 제 안에 남아 있었고 그 감정이 제 말투와 태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단순히 끝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제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요.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 고통은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풀지 않으면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상처의 되물림을 멈추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용서를 해야만 할까요? 어떤 상처는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도 상처를 떠나보낼 수는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말의 태도를 바꿔보기. 예전에는 예민하게 따지듯 물어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타인을 신문하는 대신 나의 감정을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하는 것. 단 한 문장만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둘째, 나만의 선을 만들어 보기. 상대가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끼친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일을 조용히 기록해 둡니다.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인정해서 시작하기.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지. 이 한 문장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용서는 결국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잘못만 바라보면 미움이 자라고 내 잘못만 바라보면 죄책감이 자랍니다. 그래서 둘 다 함께 바라봐야 비로소 마음이 평형을 찾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용서는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자유로워질 것인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셋째,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기.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처음엔 나를 지켜주는 힘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인생의 많은 장면을 놓칩니다. 그러니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용서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미워서 마냥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만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미워하는 그 시간이 곧 내 마음이 괴로운 시간이니까요. 미움을 내려놓는 건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사람을 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괴로움을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천천히 놓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